그 다음 또 쓰는 게 있잖아요. 그 지원 동기. 우리 지원 학교에 동기 왜 있죠. 지원했냐. 지원 동기에서는 이제 학교 특성과 지원 동기의 뭐 연계성 요런 이제 단어들 문장들을 좀 쓰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학교 지원한 게 맞냐? 사실 네. 그 이 학교 저 학교 고민하다가 쓴 거 아니냐? 우리 학교에 오고 싶은 게 맞냐? 이제 요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게요? 그 학교 가고 싶으니까 지원했죠. 이거 어, 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 보면 간혹 우리 학교가 아닌 수도 있겠다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간혹 꼭 우리 학교여야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뭐 이렇게 경쟁률이나 점수 보고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애들이 간혹 이제 껴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요 지원 동기는 이걸로 구별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전에 10명이 아니라 한 100명 중에 1명. 이게 안 맞는, 거의 뭐 크게 문제 없이 얘는 우리 학교에 오려고 하는 애가 맞구나. 보통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 크게 문제 없이 넘어가는데 간혹 이제 100명 중에 1명은 이게 우리 학교를 쓴 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든 친구들? 그런 친구들. 동아리 이름을 썼는데 우리 학교 이런 동아리 없는데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런 친구일 수도 있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 학교가 아니라 저 옆으로 더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런 애들이 간혹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지원 동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입학고 졸업 후 계획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많이 쓰는 이제 단어들이 그 활동 계획이 타당하냐, 얘가 지금 하려고 하는 방향이 그래도 방향성이 맞냐, 이런 것들 아니면은 꿈과 진로 계획이 연계성을 좀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미래는 계속 움직여가는 거니까 바뀔 수 있는데 근데 얘가 지금 쓴 방향이 앞뒤가 안 맞는 친구가 이런 애도 몇백 명 중에 1명이 나와요.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문계로 공부하고 싶은데 수학 쪽으로 가고 싶어요. 수학 교사가 되고 싶어요. 이런 애가 실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이제 이렇게 평가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이게 그 학생이 쓰는 건 맞는데 어른이 한두 번은 봐줘야 된다. 왜냐면 그렇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잘못 쓴 부분들이 있을 건데 본인이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한두 번은 봐주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좀 문제가 있어 라는 것들에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면 그것들을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닌데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평가자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수학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인문계에서 공부하겠대요. 그러면 얘는 이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갈 수가 없잖아요.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소서가 사실이라고 믿는 상황에서 이 길로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떨어져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인성이 남았습니다. 인성. 일단은 인성은 기본적으로 거기 보면은 구체적으로 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좀 사례를 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례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면 사실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이제 좀 내적 성찰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내적 변화. 그래서 보통 구체성과 내적 성찰 이렇게 이제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그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내적 성찰은 뭘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우리가 멘토 멘티를 한다. 그래서 멘토 멘티를 하는데 네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처음에 설명해주면 걔가 이해하느냐라고 질문하면 애들이 이해 못한대요.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다. 왜? 너는 너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한테 설명을 했을 건데 그렇게 설명하면 걔는 못 알아듣는다. 왜냐면 그 눈높이였으면 걔가 멘티가 아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네가 이제 인지하고 나면 걔 눈높이에 맞춰서 다시 설명을 하겠죠. 그럼으로써 걔를 이해시킬 거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 구체성이죠.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접근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다. 한 2줄 되죠. 이게 내적 성찰이죠. 요런 정도의 글만 있으면 된다. 세상 뭘 봐도 내적 성찰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충분히 있죠. 어디서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사례가 아니어도 되는 거네요. 그럼요. 우리는 꼭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대변인. 그래서 꼭 아름다운 걸 바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좀 느낄 수 있느냐, 사람으로서. 그걸 느낄 수 있어야 아까 전에 단체 생활이 가능하죠. 누군가의 뭔가를 느끼고 해나갈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보고 싶은 거니까 대단한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성 이쪽도 그 못 쓰겠다는 친구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인성을 드러낸 사례를 써라 했을 때
뭔가 내가 인성이 그냥 두루뭉술하고 완만한 것 같은데 이 원만한 성격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희생적이고 뭐 이런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친구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우리 아이들이 네. 지금 요즘 세대를 살아오는 우리 아이들이 뭔가 막 엄청난 봉사와 엄청난 어려운 삶을 겪으면서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단한 뭔가를 가지고 있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평가자는. 특별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된다. 않아도 된다. 보고 싶은 건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그 누군가를 만났을 때 기본적인 예의를 지킬 수 있고 인간이 느껴야 되는 기본적인 감정들과 그걸 통해서 뭔가 사고의 전환들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를 가지고 있느냐. 네. 이게 그 한 예로 들어보면 입시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 이 사람을 믿긴 하지만 모든 것들을 작은 것부터 다 체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어떤 면접에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구두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이 구두로 질문을 한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네가 듣고 이해할 수 있어? 이거부터 체크하겠다는 거고요. 뭔가 이렇게 지문이나 글을 주고 글을 읽고 얘기하는 건 읽고 이해할 수 있어? 이거부터 체크하는 거예요. 읽고 이해할 수 없고 듣고 이해할 수 없다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부터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인성에서 체크하고 싶은 것도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예의랑 그런 감정의 변화들, 그걸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종종 보면.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느냐를 체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런 것 때문에 불합격에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겠네요. 일단은 자소서에서는 구별이 안 되고요. 이거는 자소서에서 구별 안 되고 예전에는 이제 그 인성과 관련된 그 면접 질문들을 하기도 했었어요. 하기도 했었는데 그 질문에서도 보면 1000명에 한 2~3명 떨어지는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히는 그리고 대다수의 아이들은 크게 문제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입학 후 그리고 졸업 후 계획 네. 그리고 인성 이런 것은 사실상 변별은 잘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그 뭐였지 도리어 더 이상한 걸 쓰려고 하다가 잘못 발목 잡힌다. 네. 평범하게 그냥 솔직하게만 솔직하게 써도 나 크게 문제 그냥 안 된다. 평범한 학생이에요 정도 해도 괜찮다. 크게 문제 안 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일단 우리가 그 항목 중에 평가 지표를 여러 개를 이제 다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 그 학교에서 재직 시절에 가졌던 어떤 특별한 경험담 같은 걸 또 풀어주시면 더 크게 사례가 또 사람을 이해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저기 뭐였더라? 그 자소서들 이렇게 보다 보면 네. 특별하게 쓰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튀고 싶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더 나는 다르다라는 걸 네네네. 증명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 자소서에 있었던 이제 내용 중에 되게 특이했던 게 예전에 이제 그런 그 김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김밥이라고 불렀는데 자소서의 내용을 보면 자기가 이제 어떤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 매대부에 들어와서 어떤 프로그램과 이제 연계됨으로써 이게 뭉쳐져서 완성된 김밥이 될 거다. 표현을 그렇게 썼어요, 정말 자소서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쓴 친구가 있었고 자소서에 또 이제 연꽃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시스템들 내가 어떤 것들을 해왔는데 그거와 이 프로그램도 연계돼서 그걸 흡수해서 자기가 연꽃을 피워내겠다. 이런 거를 이제 자소서로 쓴 친구들이 있는데 그 평가자들이 보는 시각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어떤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해외 대학에 지원하는 거라면 이런 자소서 이런 것들 내용 나쁘지 않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자소서라는 건 기본적인 이제 예의와 이게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좀 벗어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 자소서에는 맞지 않다. 라고 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꼭 그러니까 너무 달라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사실은 그게 도리어 더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해왔던 것들을 담백하게 이제 설명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근데 불합격 사례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불합격이 됐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이야기들 스토리 안에 이제 넣으려고 하다 보면 내 활동들이 되게 많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억지스러운 조합이. 그러니까 일단
그 이야기의 구조가 연꽃이나 김밥을 좀 넣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글자 수를 엄청 잡아 먹을 거예요. 지금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압축 시켜서 1500자에 넣으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막 존칭도 다 빼고 막 글이 되게 거칠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연꽃과 김밥에 막 연계해서 쓰다 보면 내가 안 드러나죠. 내가 안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 평가가 긍정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기재 금지 사항들 있잖아요. 뭐 본인을 식별하거나 이게 본인 식별할 때 보면 이제 학교에서 실제 이제 발생했던 사항들 중에 애들이 별명을 써요. 근데 그 별명이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경우긴 해요. 뭐 쉽게 얘기하면 항상 올백이라서 올백이로 불렸어요. 뭐 이런 것들. 그 성적 나타내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게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거나 아니면 자기 성적을 나타내게 되면 감점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것들을 어머님들이 보면 그 지금 하면 되는 영역 하면 안 되는 영역이 있으면 그 경계선을 밟으시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타내지만 감점은 안 되고 싶은 마음.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는데 뭐 고등 수준의 뭐 시험을 그냥 스스로 풀어봤는데 그럼요. 뭐 했다, 뭐 뭐 모의고사 좀 아니면은 했다. 뭐 이런 것들을 내가 해서 전교생한테 칭찬을 받아봤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걸 통해서 평가자한테 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미미하다. 별거 없다. 보여주는 거.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기재 금지 사항으로 평가되는 순간 우리는 99.9% 탈락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버려라. 굳이 줄타기 하지 마셔라. 그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지 말라. 그거 버리고 내가 했던 활동만으로 승부해라. 그 전교생 앞에서 박수 받을 정도면 정말 나름대로 깊이 있게 했고 열심히 한 건데 그 내용만으로 충분히 우리 평가자한테 보여줄 수 있다. 그 말이 꼭 들어갈 필요가 없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명쾌하게 해결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사례 또는 뭐 질문 이거 뭡니까? 그 어머님들 중에 이렇게 점점 그 성적의 상향 곡선을 이렇게 그렸다. 뭐 이렇게 성장해 나갔다. 처음에는 좀 안 좋았는데. 그러면 1단계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다 똑같은 A인데. 네. 똑같은 A인데 이제 그게 뭐 90점대에서 나중에 막 100점이 됐다. 이런 식으로 네. 성적의 상향 곡선 이런 것들을 쓰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드리는 얘기 중에 끝내는 이게 상대 평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명 중에 사실은 뭐 한 98명이 전부 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처음부터 되게 잘했는데 지금까지 잘해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데 2명이 나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는데 그거를 이제 성장시켜서 이제 잘한다라고 했을 때 이 그 2명이 더 뛰어나 보이거나 뭔가 더 착해 보이거나 이러지 않아요. 도리어 더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향곡선 쓰지 말고 사실 애들하고 수업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잘났고 지금까지 완벽했다. 그렇게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암시를 걸어라. 뭐 니네 뭐 수업 시간에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자, 저녁에 샤워하고 거울을 보면 좀 잘생겼다는 착각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인드로 자소서를 쓰고 그런 마인드로 면접실에 들어가라. 면접과 자소서는 내가 나를 자랑하는 공간이고 그래서 자신감을 좀 가지고 가야 된다.